안녕하세요. 바둑 입문교육을 진행하게 될 성기창입니다. 자, 오늘은 바둑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바둑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참 어렵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요. 바둑처럼 쉽고 재밌는 게임이 또 없습니다. 그렇지만 처음 접하는 입문자들 입장에서는 바둑이 굉장히 막연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진행되는 이런 내용을 공부하시다 보면 바둑이란 참 쉬운 게임이다 라는 것을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바둑을 이해하려면 바둑판에서 사용되는 이 바둑판에 대한 구조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둑판은 모두 19줄 가로 세로 19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간단하게 명칭을 살펴보면 이게 이제 귀라고 합니다. 귀. 귀퉁이라고 해서 귀라고 그러고요. 귀는 4개의 귀가 있습니다. 우상귀, 왼쪽 귀에서 좌상귀, 좌하귀, 우하귀. 4개의 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이라고 합니다. 변. 상변, 우변, 좌변, 하변. 4개의 귀와 4개의 변과 또 이렇게 중앙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둑판입니다. 그리고 이 선이 19줄이라고 그랬는데요. 제일 끝에 있는 선을 1선이라고 합니다. 1선, 2선, 3선, 4선, 5선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요. 다시 이쪽 끝에서는 다시 1선입니다. 1선, 2선, 3선, 4선, 5선 1선, 2선, 3선, 4선, 5선 자, 이렇게 1선에서부터 쭉 중앙 쪽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바둑을 둘 때 이제 일선을 또 지칭하는 별도의 명칭이 있는데요. 일선은 사망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선이라고 그래서 바둑을 둘 때 일선은 좀처럼 잘 두지 않는 제일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두는 것을 일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선은 패망선이라고 합니다. 패망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선도 잘 두질 않습니다. 자, 바둑은 주로 3선, 실리선이라고 하는데 아주 실속을 챙길 수 있는 아주 좋은 선이죠. 실리선, 그리고 4선은 세력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둑을 둘 때는 실리선인 3선과 세력선인 4선을 가장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둑판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 자, 바둑은 이제 바둑판과 바둑알이 있어야겠죠. 바둑알은 흑돌이 있고 백돌이 있는데요. 백돌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실력이 똑같을 때는 흑과 백을 누가 차지할 것인지 돌가리기를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홀짝 맞추기를 해가지고 흑을 선택할 것인지 백을 선택할 것인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흑이 먼저 바둑판에 놓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백이 놓게 되고 차례대로 흑이 한 번, 백이 한 번 이렇게 교대로 두는 것이 규칙입니다. 자, 이제 아주 이제 기본적인 규칙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드릴 건데요. 자, 그러기에 앞서 바둑판 이렇게 모두 19줄에서 361개의 눈금이 있습니다. 교차점이 361개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그 눈금 하나하나가 바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둑이란 게임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눈금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바둑판을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 바둑판은 보물섬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둑판은 보물섬이다. 그럼 무엇이 보물이냐? 바로 눈금 하나하나가, 교차점 하나하나가 다 보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둑판에는 모두 361개의 보물이 들어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흑과 백이 이 보물을 경쟁적으로 누가 더 많이 차지하느냐, 이게 이제 바둑이란 게임의 기본, 아주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먼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바둑판에 361개의 보물을 차지하느냐, 이게 또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바둑에서는 이 보물을 전문적인 용어로 집이라고 합니다. 눈금 하나하나를 집이라고 얘기를 하고,
집을 많이 차지하는 쪽이 이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집을 차지할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집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한 개의 돌로는 절대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면 바둑판에 돌을 놓을 때는 항상 이 교차점에만 돌을 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놓거나 선 위에는 놓을 수가 없고요. 항상 이 점, 여기 교차점 위에만 돌을 놓을 수 있는데 뭔가 그 집을 차지하고 싶다면, 보물을 차지하고 싶다면 그 차지하고자 하는 그 보물을 둘러싸면 됩니다. 둘러싸면 되는데요. 둘러싸기 위해서는 돌들을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게 바둑은 핵심입니다. 자, 근데 돌을 연결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선으로, 이거 직선 연결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그리고 또 대각선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각선 연결, 직선 연결과 대각선 연결이 있다라고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이 만들어지느냐? 이 연결을 통해서 차지하고자 하는 집을 둘러싸면 자기 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집을 만들고 싶다면,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두고 또 대각선으로 두고 한 개의 돌을 더 이렇게 노물해서 대각선으로 모두 다 연결시키면서 이곳을 둘러싸면 한 개의 집이 흙집이 됩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여기 넓은 바둑판에 있는 집을 점점점 흙과 백이 경쟁적으로 넓혀가는 게 바둑이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꼭 이게 대각선으로만 연결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직선으로도 또 연결이 가능하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자, 직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켜 보겠습니다. 직선으로 계속 연결을 시켜서 뭔가 쭉 둘러쌌더니 여기 안에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집의 뭔가 용토, 집이 완성이 됐죠. 자, 물론 흙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집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백도 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집을 대각선이나 직선으로 연결해서 집을 만들어 나가겠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요. 그러면 똑같이 일곱 개를 가지고 집을 만들었다고 보면, 물론 이제 이쪽에 나머지도 많이 있지만 이 두 군데만으로 뭔가 누가 이겼는지 판정을 해보면 똑같이 일곱 개를 뒀는데 흙은 아홉 집을 만들었고 백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집. 12집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이 세 집을 이기는 게임이 되는 거죠. 물론 다른 곳에서 또 이제 집을 만들게 되기 때문에 이 곳곳에 만들어진 집을 합산을 해야 됩니다. 합산해서 누가 더 많이 집을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바둑의 핵심 게임입니다. 요걸 이제 아셔야 되고, 물론 바둑을 이제 두다 보면 혼자서 일방적으로 집을 만들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또 흙이 이곳에 나와서 이쪽 방면에 집을 만들려고 할 때 백도 뭔가 이쪽 방면에도 집을 만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집을 계속 넓혀간다 이거죠. 직선과 대각선 연결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집을 서로가 넓혀가다 보면 백도 한번 두고 흙도 한번 두고 이렇게 자, 넓혀가다 보면 똑같이 6개의 돌을 놨는데 잘 보시면 흙은 11개의 집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백은 훨씬 더 많은 집을 만들었는데 이곳이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아직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자체로는 집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언제든지 완성을 시킬 수 있다고 보면 딱 시각적으로 봐도 흙보다는 백집이 더 많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백이 이길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겠지만, 아무튼 요거는 집이 완성이 된 건 아니다. 하나를 더 놓아야 된다. 직선과 대각선을 모든 돌이 다 연결돼야 집이 완성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이 집을 완성하려면 이렇게 일선으로 마무리하면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둬도 역시 또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둬도 완성이 되고,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데 이왕이면 넓게 완성하는 게
좋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직선과 대각선으로 모든 돌들이 다 연결돼야만이 집이 완성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흙과 벽이 귀퉁이의 지금 집을 만들었는데 이게 귀의 집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중앙 쪽에도 집을 만들 수가 있겠죠. 흙이 이런 형식으로 자 6개를 가지고 한번 몇 개입니까? 7개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7개, 6개 몇 개입니까? 8개네요. 이렇게. 자 대각선으로 모두 연결해서 이곳에 집을 만들기 위해서 둘러쌌는데 돌이 몇 개가 사용이 됐냐면 8개가 사용이 됐는데 집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밖에 못 만들었는데요. 여기는 7개를 사용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집을 만들었는데 흙은 중앙 쪽에 집을 만들었는데 고작 5개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보면은 여기 이제 가운데가 집을 만들기 굉장히 넓으니까 크게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앙보다는 이렇게 귀퉁이에 집을 만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앙 쪽은요 사면을 다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곳을 다 막아야 중앙 쪽은 집이 되는데요. 귀퉁이는 이쪽을 막지 않아도 됩니다. 막지 않아도 이곳이 다 자기 신의 집이 되기 때문에 훨씬 뭔가 지형학적으로 중앙보다는 귀 쪽이 훨씬 유리하다. 그러니까 바둑을 둘 때 뭔가 기본 규칙은 집이 많으면 이긴다 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직선 연결과 대각선 연결이 중요하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둑은 집이 많으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런데 집을 만드는 과정에서 중요한 핵심 어떤 요인은 돌의 연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결의 방법은 직선 연결이 있고 대각선 연결이 있다. 그리고 집을 만들고자 한다면 만들고자 하는 집을 직선과 대각선으로 연결해서 둘러싸면 집이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죠. 이곳을 집을 만들고 싶다면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모두 연결을 하게 되면은 둘러싼 이곳이 흙집이 된다. 물론 대각선으로만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직선으로도 연결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하고 또 대각선 연결하면 두 집의 뭔가 흙의 집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집을 만들 때 이게 바둑판이 모두 361 그리고 4개의 기와 변, 중앙이 있는데 이 시각적으로 보면 중앙 쪽에 훨씬 집을 만들고 큰 집을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바둑은 이 귀퉁이 쪽에서 집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똑같이 지금 돌이 개수가 6개 가지고 돌을 만들더라도 뒤쪽에서는 지금 11집을 만들었지만 벽은 중앙 쪽에서 아무리 큰 집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도 6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집은 2집밖에 되지 않는다. 물론 또 이게 변 쪽에서 집을 만들 수 있는데요. 변 쪽은 중앙보다는 더 큰 집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보다는 약하죠. 6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최대 집인데 변 쪽은 6집이네. 6집. 귀는 2집. 중앙은 2집. 귀는 11집. 자, 이처럼 바둑을 둘 때 집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중앙보다는 변 그리고 변보다는 귀. 이 뭔가 가치를 꼭 기억을 하시고 바둑을 두시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